11월 30일 올해도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결국은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데 그 한 해의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면서 신문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좀 좋지 못합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증시에 고춧가루를 좀 뿌렸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들이 이제 외인들의 어떤 수급을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기관들이 계속 지금 단기 매매로 일관하는, 그들은 어찌됐든 수수료를 챙겨야 되니까, 그죠? 단기 매매로 일관하는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차피 한 번에 큰 상승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결국 내년 시장의 어떤 리스크예요. 그 리스크를 결국은 가장 어두운 측면을 만들어내고 새벽이 올 때 동이 틀 무렵쯤이 가장 어둡다는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두운 장면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듯이 주식이 한참 좋을 때 밝은 태양을 비추고 결국은 그때부터 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밝은 태양을 한번 보는 과정 속에서 지금 나온 어두운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차피 내년 10월 위기 그 이전에는 한 번의 불꽃쇼들은 전부 있다고 봐야 될 것,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빅데이터다. 빅데이터가 아니죠. 뭐냐면 IoT입니다. 결국은 이 빅데이터조차도 사물 인터넷의 맥락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를 왜 중요시하게 생각하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행보도 보면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장에 그 M&A가 좀 많았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하드웨어 쪽보다는 예전에는 거의 하드웨어 쪽에 M&A를 했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들어가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동반 성장을 꾀하고 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삼성전자가 지금 폭파, 즉 갤럭시 노트 7 폭파의 원인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고 그 부분이 아마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어떤 제한적 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렉서블 OLED 자체가 지금 뒤로 늦춰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OLED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졌죠. 그죠? 많이 하락해, 물론 뭐 증시도 하락해서 같이 빠진 거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저는 늘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 OLED 결국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화질 차이를 느낄 수 없는 OLED에 그만한 큰 돈을 쏟아붓겠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늘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죠? 예, 그리고 자, 삼성전자 뭐 지주사 전환 검토하고 있다. 뭐 인적 분할 통해, 그래 어제 삼성물산이 엄청 빠졌죠, 그죠? 삼성물산이 또 9% 가까이인가 빠졌을 거예요. 자, 잠시만요. 컴퓨터를 다시 켜놓으니까 HTS가 꺼졌네요, 그죠? 화면하고는 다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삼성물산 잠깐 찍고 좀 넘어갈게요. 결국은 삼성물산이 오늘 이제 3% 가까이 되는 반등이 오는데, 어제 이제
저는 좀 진짜 많이 빠졌죠, 그죠? 9점 몇 프로가 빠졌습니다. 9.35% 가까이. 저가가 종가는 8.63%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거래량을 크게 수반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반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 결국은 삼성전자 지주사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그들 이익을 위해서 지금 적하고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해석이 되면서 삼성물산의 주가는 뭐 계속 빠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기업들도 자기 오너가의 어떤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너가가 저렇게 어떤 경영이나 본인들 지분이익에 대해서 저렇게 싸우면요, 결국은 회사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안 좋죠. 원래 삼성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그냥 괜찮아서 그러는데 경영이나 지분에 대한 욕심들을 저렇게, 지분이익에 대한 욕심들을 저렇게 내면 안 돼요. 원래는 기업은 원래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여튼 불통의 여인이 맞습니다. 어제도 이제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 사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욕심낸 것은 없다. 그렇죠. 지금 뭐 박 대통령 개인의 어떤 욕심을 낸 거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서러워하고 하는 건 아니죠. 결국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어떤 욕심을 낸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사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이게 너무 억울한 거죠. 우리가 최순실을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게 억울하다는 거를 박 대통령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딸로서 살아오면서 크게 어려움 없이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준 삶대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결정이 뭐냐 하면,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는 가장 중대한 결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내린 가장 중대한 결정, 뭐 진로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근데 그 진로는 보통 이제 어떤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죠? 근데 결혼만큼은 고집을 많이 부립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맞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때로는 대립하기도 하고 고집을 피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그 결혼을 안 했다는 게 이분의 어떤 장점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지금 이렇게 다 까집어 놓고 보니까 이분이 결혼조차도, 그러니까 결정장애, 결혼조차도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없었던 사람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어찌됐든 자기 삶이 아닌 남의 삶을 살지 않았느냐. 결혼조차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본다면 결국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찌됐든 또 결혼하면 그들의 이익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나올 거고, 본인이 남편과 어떤 교감하면서 저하고는 맞지 않는 또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는 우려 때문에 결혼까지도 철저히 막은, 그리고 가족관계까지 철저히 막은 게
최순실 집단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불쌍하다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게 그녀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철저하게 그들로부터 농락당하고 유린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결정에서 그들이 어떤 중심에 있었고 그리고 결혼까지도 시키지 않았고 그런 게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불쌍하다.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불쌍하다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의 인맥들을 철저히 막은 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통을 만들었는 거고 소통 못하게 막은 거고. 그죠? 전형적인 어떤 아줌마, 그러니까 어떤 소통이 안 되는 아줌마의 모습들을 걔들이 만들어놔. 대통령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참 불쌍한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얼마나 많이 꼬셨겠어요. 그죠? 야, 네가 지금 다른 사람하고 대하면 너도 암살 당할지 모른다. 너희 집안에 암살의 기운이 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철저히 들어야 된다. 우리는 너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느냐. 뭐 그런 식의 얘기였겠죠. 그죠? 그리고 최태민은 어찌됐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갔을 거고.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반기문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전국을 어른들의 입장에 보면 전국을 혼란으로 빠뜨린 사람들로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왜 좀 서로 대화가 안 풀고 왜 저캐가 이 난리를 피우노라는 어른들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보면. 그죠? 근데 반기문은 어찌됐든 이 과정에서 갑자기 등장해서 어떻게든 전국의 해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갈등을 해소하는 인물로 등장해버리면 그 표심이 가장 두텁다는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분이 전국 해법의 열쇠를 쥐고 온 것 같은 느낌을 줄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단호하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차피 처벌은 그녀도 피하기 힘들다 하는 거 알 거예요. 그러면 단호한 입장을 취해서 어찌됐든 이분이 당선될 수 있도록 그녀도 검찰 이분이 화해 무드를 만들고 나면 검찰 조사에 응한다 하는 시나리오 어느 정도 말이 지금 떨어져 가는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그렇게 불통스러운 그리고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어떤 국민의 공분을 사는 얘기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차라리 어제 대국민 담화 안 했어도 돼요. 안 하면 그 정도로 그냥 그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정말 말 안 통하네. 뭉부답이네. 이 정도로 그칠 수 있는 상황인데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공분을 더 샀습니다. 본인은 하나도 이익을 취한 게 없다. 그 본인이 이익 취한 거 갖고 지금 우리가 이익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른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저런 여자를 우리가 대통령 뽑았을까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국민들의 공부는 더 산 거죠. 그죠? 오히려 어제는 대국민 담화를 안 하는 게 맞았는데 했는 걸로 봐서는 지금 그 시나리오대로 어떻게 반기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킹메이커가 되기 위한 시나리오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자기가 일부러 탄핵을 만들어서 총선 승리를 이끌어낸 것처럼, 그죠? 그들은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한은에 어떤 변동이 없는데 주식담보대출 금리를 3개월 연속 올린다? 야, 그러면 이게 한은이 존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죠? 한은의 기준금리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마음대로 올리고 뭐 할 것 같으면. 한은도 저기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왜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금융권의 어떤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도 결국은 주식시장에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죠? 저걸 왜 저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굳이 한은의 결정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마음대로 금리를 올릴 것 같으면 한은 뭐하러 존재하며, 한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지 않을 거면 뭐하러 기준금리를 발표하느냐는 얘기죠. 모든 게 이제 어떤 사회가 이제 어떤 이런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이죠. 결국은 늘 드라마나 예능에서 보면 갑부, 돈을 쫓아가는 흐름들을 보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대접받는, 우대받는 그런 세상인 그런 세상만 보여준 거예요. 재벌 아들이, 드라마에서는 재벌 아들 우리가 한번 보기도 힘든데 드라마에서는 재벌 아들이 수시로 나옵니다. 그죠? 뭔가 로맨스는 거의 재벌 아들이 다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죠? 착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의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그런 드라마들이 인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거들끼리 장난치는 예능, 이런 거에 너무 국민들의 시선을 몰아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연예인들이 정말 몸값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 누구나가 이제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치 대한민국 온 세상이 연예인을 만들기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장인 것 같은 그런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들의 등장 역시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래의 꿈들이 연예인인 희한한 세상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 교육도 무너지고 모든 사회 전반적인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거는 언론의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고 보여집니다. 최순실의 삶도 가만히 보면 완전 연예인 같은 삶이에요. 그죠? 지 자체가 연예인을 꿈꾼 것 같아요. 대중한테 알려지지 않은 유명한 연예인. 그죠? 그러나 모든 것을 지휘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연예인 같은 삶. 삼성에 말만 하면 말을 3억짜리 사주고, 이런 삶. 그죠? 완전 재벌과 권력의 어떤 집합체, 재벌과 권력의 집합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그렇게 조장해 가지 않았느냐.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또 이런 사태를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 지분을 늘리는 인적 분할의 마술, 경영승계의 지배구조 두 토끼를 잡겠다. 결국은 이제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도덕적 회의감에 빚을 안 갚는 사회가 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돈 갚는 것은 박 대통령을 돕는 꼴이다. 빚 반드시 갚아야 의무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것이 도덕적 회의,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게 사회가 허탈해지면 당연히 이런 현상들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트럼프 대중 쿠바 강경 외교에 미 기업 자합을 한서 결국은 자국으로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철퇴를 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대중들의 인기를 만들어낸 요인이잖아요, 사실은. 누가 이제 더 이상 외국으로 빠져나가 장사하는 거 허용 안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신자본이기주의, 반세계화 현상, 위아더 월드는 아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위아더 월드가 어딨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신자본이기주의로 간다는 얘기죠. 그것조차 결국은 금융위기 조각이에요. 트리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점점 나오죠, 그죠? 스마트카. 결국은 왜 스마트카에서 자꾸 페이스 컨셉이 이래 중요하느냐에 대한 부분, 여기에 디바이스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요 두 군데 디바이스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가 지금 소리바다와 관계된 디바이스는 이 디바이스, 센터페시아에 있는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센터페시아에 있는 디바이스가 결국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스마트카의 전체적인 조율을 하는 부분이고, 이 센터페시아에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의 디바이스가 이 센터페시아에 삼성전자의 디바이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뭘 인수했느냐? 뭘 인수했습니까? 뭘 인수했어요? 그렇죠. 하만을 인수한 것이죠. 그럼 그 하만이 이 센터페시아에 들어가는 이 디바이스를 공급하고 스피커에 대한 연동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하만을 인수했는데, 결국은 이 음원이, 결국은 이 고품질 음원을 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여기 가장 간편한 시스템인 어플리케이션 밀크가 기본적으로 깔려 들어가면 이것은 회사가 굉장히 좋아진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이 아니라 음원은 계속 성장 산업이다. 이걸 이제 조선 이코노미 여기서도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음원 사업의 성장에 대한 얘기들을 드렸어요. 아시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연평균 8.8% 급성장, 스마트폰 중산층 확산 덕택에 중국 텐센트 대성공, 이런 기사들입니다. 결국은 음원 시장은 계속 지금 성장 산업으로 들어가 있다. 결국은 그래서 스피커 산업과 그 다음에 이제 헤드셋 산업들이 같이 동반 성장하게 된 계기다. 근데 음원 산업의 주가들은 아직은 바닥 경력이다. 바닥을 끼고 있다. 그럼 충분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한 위로 하늘길은 뚫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방송에 나가게 되면 당연히 관심을 갖겠죠, 그죠? 그럼 이제 빠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종목 상담이 들어올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역할들이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마음대로 롤링을 칠 수 있는, 지금 마음대로 아래 구간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게 아마 이제 방송에 대한 부분들, 그게 이제 막을 수 없었던 방송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제가 판단을 해볼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칭화그룹이 원래 바이오 반도체 기업이죠, 그죠? 근데 이제 바이넥스와 손잡았다, 이런 기사들은 결국은 바이오 산업 쪽에서도 중국이 이제 선점을 차지하려고 하는 건데, 침해 산업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바이오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바이오조차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중국이 만들어낸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상. 프랑스 음향기술 스타트업 드비알레. 자, 이 음향기술이 왜 이렇게 계속 강조가 되겠어요? 그죠? 증폭기,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 등으로 기존 대형 스피커가 아닌 차별화된 소형기기로 하이엔드급의 음질을 구현하고 있다. 폭스콘, 르노, 닛산 등 기업과 전략적 투자를 맺고 TV, 자동차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 왜 이런 네이버도 이렇게 음원 쪽에다가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현상에 대해서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갑자기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하고 스피커 회사를 인수하고 갑자기 그 불란스 음향기술 스타트업인 드비알레에 네이버 라인이 공동 투자를 하고 이걸 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프랑스에는 포컬이라는 유명한 또 스피커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 성장 산업이죠. 결국은 음악 산업 자체가 유저들이 지금 굉장히 늘어가고 있다는데 얘들이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오디션 프로그램 그것도 역시 음악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요새 최근에 복면가왕 모든 게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듀얼 가요제 그것도 음악 프로그램이죠. 그죠? 자, 그런 음원들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음악 자체가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 산업, 음악, 고품질의 하이엔드급의 스피커, 이런 것들이 모두 성장 산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유저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 어찌됐든 그 모든 것들을 전에는 어떻게든 불법으로 하려고 하던 그 세대에서 이제는 돈을 주고 다운받는 세대로 세대 교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성장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딱 들으시니까 성장 산업이 맞는 것 같죠? 모든 조각들이 음원 시장 자체가 성장 산업이 맞는 것 같죠? 아닙니까? 이래 들으면 그렇게 맞춰지시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제가 TV에서 했다면 좀 사정은 달라졌겠죠. 그죠? 그들이 함부로 장난질 칠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 생겼을 겁니다. TV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어떤 수급 쪽에다가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수급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사다 보면 계속 사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방송은 다르죠. 어떤 한계치가 분명히 명확해지지 않고, 우리 실제 느꼈잖아요. 사실 소리바다 여러분 이만큼 지고 계신지 몰랐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또 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다들 있으신 거예요.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어느 정도 저점 되면 그걸 사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어찌됐건 여기서 주식만 다 뺏기고 얘들이 팔 집단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빠지더라도 내가 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뭐 손절을 했다가 다시 사겠죠. 혹은 아니면 추가 매수를 계속 하겠죠. 그럼 물량 뺏긴다는 생각만 하면 어느 정도 빼다가 못 빼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들어왔어? 또 때려보지 뭐. 털고 나가라고 또 때려보지 뭐. 쭉쭉쭉 때려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신문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결국은 신자본주의, 그 다음에 자본이기주의, 그 다음에 보호무역, 국수주의, 이런 측의 어떤 부분들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국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이런 부분들로 미루어 보았어도 국채를 많이 발행할 것이라는 충분한 예견이 되어지는 상황이고, 국채가 많이 발행되어지다 보면 결국은 금리가 인상이 되는, 제한적, 즉, 성장의 제한적 부분들이, 반대급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여파가 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신보호무역주의, 신이기주의, 신자본이기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유럽 시장에조차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브렉시트에 이은 또 다른 엑시트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유럽발 금융위기는 본격화되어질 것이겠죠. 근데 그 전에 이미 내년 10월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코스닥이고 코스피고 불꽃쇼는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가장 이렇게 크게 지금 어떤 도널드 트럼프 이후에 오히려 더 미국 증시는 계속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역시 털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즉 빼면서 털지는 못하니까 위로 올리면서 지금 털어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털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 역시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지금 그러면 왜 저렇게 미국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가지 못하는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고춧가루를 좀 뿌렸다, 이렇게 조금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신문의 주요 핵심이고, 앞으로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에서 지금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음원시장 성장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결국은 미래 산업은 음원시장이다. 음원, 스피커, 이런 쪽에 유저들이 계속 확보되어지고, 문화의 어떤 돈을 주고 그런 무형의 가치를 사는 문화적 변화, 그리고 문화적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음원 산업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한번 예견하고 있고, 그걸 또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오늘 신문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